여러분 안녕하세요, 필로직입니다. 이제 9월이 시작이 되고 9월 막바지로 되고 있는데 많은 신입학분들도 대학에서 지금 적응을 하는 순간일 겁니다. 이 시기에 가장 많이 고민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미국 대학에 입학하긴 했는데 과연 내가 지금 듣는 전공 수업들이 그리고 이 전공이 나한테 맞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미국 유학생이나 미국 학생들도 전과를 바꾸거나 학교를 바꾸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사실 처음 고른 전공은 고등학교 때 고른 거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많은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내가 선택한 전공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당연히 같은 학교 내에서 메이저를 바꾸는 체인지 오브 메이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새 학교로 다른 학교로 편입하는 트랜스퍼 과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체인지 오브 메이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같은 학교 내에서 체인지 오브 메이저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진 않습니다. 특히 1, 2학년 사이에는 체인지 오브 메이저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학교 홈페이지에 아카데믹 애드바이징이나 아니면 메이저 체인지 홈페이지에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대부분 기본적으로 보는 것들이 GPA랑 그리고 prerequisite, 필수 과목들을 충족만 하기만 하면 웬만하면 전과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방향도 길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같은 패컬티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굉장히 쉬워지죠. 예를 들어 사이콜로지에서 이코노믹스로 전과를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같은 단과대학이기 때문에 프리레퀴즈만 몇 개 들어준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전과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과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과대학이 아니라 내가 엔지니어링에서 만약 비즈니스로 넘어가고 싶다. 여기서 어려운 이유는 일단 필수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이 필수 과목이 둘 다 다르다 보니까 겹치는 것들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아예 6개월이나 아니면 크면 1년 정도를 다시 필요한 필수 과목을 들은 다음에 트랜스퍼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또 1년이라는 시간을 날린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거에 대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단과일수록 겹치는 과목들이 없다면 전과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과가 힘들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가 예를 들어 컴퓨터 사이언스나 아니면 비즈니스 뭐 이런 쪽이라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과를 아예 막는 대학교도 있고 아니면 전과가 된다라고 하지만 컷오프가 너무 높아서 어플라이를 해도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체인지 오브 메이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건 당연히 GPA가 무조건 잘 받으셔야 되고 같은 단과일수록 프리레퀴짓이 줄어든다는 거. 하지만 단과 대학이 아니라 다른 패컬티로 가고 싶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 필수 과목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GPA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마지막으로 이게 특정 학년이 제한돼 있거나 신청 시기가 애매한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편입입니다. 이거는 완전 다른 이야기이기도 한데 편입을 통해서 바꾸는 케이스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있는 대학이 나랑 안 맞는다고 느낄 때. 두 번째는 같은 대학에서 전과, 체인지 오브 메이저가 하기 힘들 때 편입을 통해서 전공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편입의 요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편입의 요건은 사실상 신입학, 지원서를 넣을 때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일단 편입은 다시 신입학처럼 입학 절차, 그러니까 지원서를 하는 것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학교의 현재의 GPA, 최소 3.7에서 3.8 정도를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트랜스퍼 할 때 쓰는 에세이. 에세이가 조금은 달라지긴 하는데 이제 전공에 대해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세 번째는 추천서.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추천서를 1개에서 2개 정도는 그러니까 교수와 2명과는 꼭 친해지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추천서가 한 곳이 필요한 것도 있고 두 곳이 필요한 것도 있거든요. 그거를 꽉 채워간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 SAT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어느 곳에서는 면제도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입학이든 아니든 내가 SAT를 갖고 간다라면 훨씬 더 없는 사람들보다는 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편입이 됐을 때 또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학교에서 들은 이수한 과목들이 얼마나 인정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듣는 것들은 대부분 2학년
1학년으로 편입하게 되면 8, 90% 정도 되게 시밀러하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만 2학년 때부터 3학년으로 넘어가는 것은 몇 개는 드롭이 될 수도 있고 그 학교에서 들어야지만 크레딧을 인정해 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내가 2학년까지 들었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가장 좋은 건 80% 정도 들은 과목들이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걸 총 정리하면 학교는 괜찮은데 전공이 조금 나한테 문제다, 아니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학교 내에 change of major를 선택하시면 되고, 학교도 별로고 전공도 별로고 커리큘럼도 나한테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니면 또 전과의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하신다면 편입을 추천드립니다. 전과는 당연히 인터널 트랜스퍼이기 때문에 비교적 쉽고 굉장히 써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지만 편입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입학과 같은 레벨의 지원서를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은 더 큰 변화인 만큼 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요구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을 보면서 내 상황은 어떠한 선택이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거를 진짜 편입을 하고 싶은데 나한테는 지금 학업 병행과 그리고 지원서를 제출할 그럴 시간이 굉장히 무섭다라고 느끼신다면, 아니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필로직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도 해외 유학과 그리고 해외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익한 영상을 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